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마 교육 현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서거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염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거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님으로 서두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이 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더불어교육혁신포럼에서는 현 교육감 11년 체제 하에서 우리 전북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초, 중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열차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총장을 할 때 유초, 중고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하고 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제가 8년간 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세계 잼버리 정부 지원 위원으로도 이쪽이 되셨고, 네. 이후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좀 연이어 이쪽이 되셨습니다. 네. 이 시청자들에게는 좀 약간 생소한 직함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세계 잼버리 위원은 지금 2023년에 우리 지역인 새만금에서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5만여 명이 벌이는 우리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행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뭐 시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동정책조정위원은 정부 부처에 0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영유아 학생 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 또 심의하는 역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교육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위해서 많은 활동, 교육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 좀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이제 자천타천으로 여론조사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거론이 좀 그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혹시 어떤 내용들이던가요? 예. 최근 뉴스원이라고 하는 언론기관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 서거석을 우리 전북 도민들이 1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차기 교육감 입지자들 중에는 현 교육감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12년 기득권을 누리겠다 이런 분들이 그 중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교육감 선거는 12년의 기득권을 연장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리더십의 소유자를 뽑을 것인가 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다른 입지자하고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북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본 사람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저는 총장 시절에 소통과 헌신으로 내실을 기해서 명문 국립대로 전북대를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입지자들과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집필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저희가 좀 일간지에 게재하신 좀 글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직자 청룡도에 관한 좀 내용을 조금 어필을 하셨었는데, 당시 이제 공직자들의 일단 투기, 그리고 이제 내부 정보를 좀 요즘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LH 관련이라든가 이런 내부 정보 활동들 이슈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관리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네. 저는 교직을 마치 성직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왔고요. 또 총장 8년 동안 공적인 것의 사유화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대학 내 어떤 공사라든가 또는 무슨 물건 구매 이런 이권에 단 한 번도 개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공적인 일을 하는 연장선에서 봉급을 헐어서 쓴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의무고, 또 그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를 그 공적인 기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가벼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상에서 좀 해자가 좀 많이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학창시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 입학 후에 이제 신문매도 좀 하셨다고 들었고, 또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학교 매점에서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금 선배 되시죠? 약간 선배 되실 것 같은데 함께 이제 빵을 판매도 하셨다, 좀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절박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신문 배달도 하고 또 매점에서 이제 빵도 팔고 이제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하면서 사실상 소년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세균 총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그분은 그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이고 저는 신흥중학교 학생인데 같이 매점에서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빵을 팔았죠. 그때 제가 본 정세균 총리는 뭐 중학생이지만 아주 반듯한 선배였고요. 그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전북대학교 총장 좀 2번이나 재임을 하셨고요. 재임 중에 이제 국립대학 평가 전국 1위를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저희도 뉴스에 계속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총장이 재임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난 이제 8년 동안 저를 믿고 또 도와주신 우선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허물 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한 식구의 정을 나눴던 그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가 갈수록 그 신입생들의 개인차가 점차 벌어지고 타도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약 한 15% 정도였다면 지금은 60% 이상이 타도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제 전북대의 위상이 좀 높아져서 그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이제 너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속도 좀 상하고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초중고 아이들의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쉽게 끝나지 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다른 설문조사들 좀 살펴보면 비대인 온라인 수업을 좀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족한 학생들 비중도 좀 상당한 수준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부분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이 코로나19를 경험한 교육 현장에서 좀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이상적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제가 실은 모 신문사 객원 기자 역할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님 또 선생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피해, 학교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우선 그 초등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학교가 뭔가 그 개념이 머릿속에 아직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력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가지고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만 있고 중간 그룹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빨리 정상적인 대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대개 한 25명에서 30명 조금 넘는 그 사이에 학급이 이제 인원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하가 되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수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마침 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급당 인원을, 법정 인원을 아예 줄여서 수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제대로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수업을 직접 하는 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이 비대면 교육, 그런 그 수업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북도만 문제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 지금 상당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요구가 좀 계속 좀 요구는 되고 있는데, 반면에 과밀인 인구 지역이 있고 또 소멸기에 놓인 농촌 지역 학교들이 있고, 이 관련해서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농촌의 경우에 보면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이제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오래 지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제 현재는 어떤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통폐합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동창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고향이고, 또 이제 그 시골 같은 데서는 특히 그 마을의 센터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걸 통폐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또 반면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 학년에 뭐 두세 명, 서너 명 이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릴 때 여러 아이들을 부대끼면서 사회성의 형성이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단체 예체능 활동도 못 하고, 또 이제 예산상의 낭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주민, 동창,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3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작은 학교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과밀 학교도 현재는 총량제에 의해서 학교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가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새 학교를 못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좀 연관 지어서 이제
전국적인 포괄적인 교육 문제도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 전북에 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 교육에 좀 문제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북도 교육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현안들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교실 혁명이다. 교실 혁명. 네, 교실을 바꿔야 된다 이건데요. 역시 교실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될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수업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침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공간이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나 획일적인 그런 직사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아이들의 정서, 순화, 공감 능력, 창의력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일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국가 예산을 못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 또 도민들에 대한 피해로 나타났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역시 어떤 특정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또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불편부당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실 혁명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저도 드는데요. 이 교실 혁명처럼 약간 이게 이사장님의 철학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좀 담아 오셨으니까요. 이사장님만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그걸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저는 차별 없는 균형 잡힌 교육. 차별 없는 균형 잡힌 교육. 그리고 맞춤형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아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고 또 그 농촌이라고 해서 도시와 어떤 차별된 그런 교육이 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야말로 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소외계층, 가난한 아이들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북 교육이 또 교육 행정이 그런 가난한 아이들, 소외계층, 약자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육과 교육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좀 균형 잡힌 교육,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은 사실 자원도 없고 이제 소득은 최근 통계에 하면 완전히 꼴찌입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도 최하위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교육마저도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북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육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또 전북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하루빨리 우리 전북 교육을 바꿔서 전북의 미래를 좀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없는 세상이 정말 그냥 어느 날 거짓말처럼 휙 찾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움은 곧 성장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움의 현장이 우리 어른들의 노력으로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전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